겠습니다. 나군호 소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나군호입니다. 요번 달이었죠. 노벨 의학상은 다른 거가 이제 수상을 했지만 노벨 물리학상과 특히 저희들 많이 놀라게 했던 게 노벨 화학상을 사실은 그 하사비스 씨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AI로 이제 타게 됐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화학 실험은 무슨 물질을 섞어서 하는 건데 이분은 절대로 물질을 섞어서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8년 전에 오셨었죠. 바로 그 서울에서 알파고 이제 그 딥마인드 CEO로서 이 역사적인 게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했던 게 불과 8년 전인데 노벨상까지 수상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앞서 김한국 팀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 AI 시대가 정말 발빠르게 뛰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뭐 잠깐 소개드리면 아까 그 세계 산업이 이제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팅과 또 바이오, 그다음에 AI, 뭐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제가 첫 한 20년 정도의 제 커리어에서는 이제 바이오, 특히 메디컬 디바이스 쪽에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로봇 수술을 전공했던 그 비뇨의학과 전문이고요. 그래서 뭐 연세대에서 이제 로봇 수술을 한 20년 동안 뭐 세계 1위 프로그램으로 리딩하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여러 좋은 선도 업체들처럼 그 기계공학 쪽으로 그 카이스트의 뭐 권동수 교수님이라든지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제 창업에도 많이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이제 네이버로 이직을 해서 두 번째 이제 아마 좀 피버팅이라고 그럴까요? AI와 이제 IT 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뭐 얘기 들으셨지만 22년도 11월 30일 잊지도 않습니다. 이제 챗GPT가 오픈을 해서 아까 그 싱가포르 분이 얘기하셨듯이 뭐 두 달 만에 1억 유저를 달성했다는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로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그 제가 IT 업계로 이직을 했더니 네이버에 있었던 이제 회사 선배분들께서 세 번의 사업 기회가 있었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디지털로 이제 전환됐던 뭐 아레아 컴퓨터, 그다음에 애플 컴퓨터 이럴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뭐 저희 네이버와 구글, 그다음에 모바일. 근데 이제 네 번째가 온다고 그 당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21년도 그 시점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아까 그 뭐 기조연설에서도 얘기하셨던 그런 그 헬스케어 분야가 그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가 되면서 많이 변할 것이다. 뭐 제가 간단한 사례 두 가지를 유사한 사례를 들은다면 아마 지금 이용하시는 카카오 택시나 우버 같이 AI 알고리즘이 그 라우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든지요. 또 하나는 배달 앱 같은 것들도 역시 가만 보시면은 그 시간이 이렇게 찍히면서 그 라우팅을 AI가 추천하면서 이 효율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계에서 저는 뭐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 시절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 챗GPT로 수반된 그런 AI 기술들이 오늘 제가 보고 드릴 내용 중에서는 어떻게 실사례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지 또 저희 네이버에서 했던 건 뭔지 그럼 어떻게 의료를 좀 변화시킬지 실증 사례를 위주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상당히 그 좀 진취적인 그런 하정우 소장님이나 성낙호 우리 총괄들 같이 이 GPU를 꼭 사야 됩니다라고 이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1,000개, 2,000개 정도의 GPU를 확보해서 일찌감치부터 GPU 그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가 임팩트 팩터라고 표현되는 그런 논문 지수로 따지면 세계 6위 업체에 해당합니다. 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이 6위라는 게 이 1위 업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뛰어나가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 여러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장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5개 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지금 오픈 AI는 미국 업체고요. 한자로 써져 있는 업체는 중국의 안면인식 업체이고요. 딥마인드는 아시다시피 영국 런던 업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업체,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 SK 이렇게 여러 업체에서 연구를 하시는데요. 여기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꼭 있었으면 하는데 없는 나라들이 뭐 이웃 나라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래서 이런 영역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은 좀 기회가 역설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뭐 비슷한 사례가 뭐 저희가 잘만 한다면
아마 군수 산업이라든지 원전 산업이라든지 저희가 한 5년 전만 해도 과연 이런 뭐 폴란드에 탱크를 팔고 체코에 원전을 수출할 줄은 몰랐었는데요. 저희가 30년,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선배님들이 또 연구자들이 노력해 주신 거 가지고 드디어 이제 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뭐 저희 그 88년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나서 뭐 저희 국민들 그리고 의료계, 정부 여러 이제 집단에서 노력해 주는 이 헬스케어 서비스가 비로소 AI의 힘을 빌어서 세계적인 그런 사업 영역으로 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GPU를 사서 음악의 아버지가 이제 했던 누구야? 거는 이런 그 다음입니다. 음성형 구축 바흐가 시스템이었는데요. 왜 음악의 아버지야? 바로크 시대를 뭐 시간 관계상 다 들을 수는 없는데 뭐 잘하네 뭐라고 좀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제 22년도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꽃을 음악- 피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는 없고 그 핸드아웃에는 제가 일부 좀 그 기술해 놨는데 몇 가지 사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1월 달에 챗GPT가 론칭이 되고 나서 뭐 미국에 23년도 12월 그러니까 한 1년 된 시점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선도병원, 뭐 하버드 부속병원, 예일대 병원 이런 병원들에서는 AI 기반의 그런 환자 응대 서비스, 예를 들면 저희가 병원을 찾아가면서 물어보는 방법은 가서 물어보거나 운이 좋으면은 전화가 연결돼서 물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AI 챗봇이 의료 기록 시스템에 완전히 연동이 돼서 이 약을 먹었는데 뭐 시금치 먹어도 돼요. 오늘 예방 주사 맞았는데 뭐 운동해도 돼요. 이런 질문들을 다 AI 챗봇이 이제 예상대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동 문서 작성도 가능한데요. 뭐 심평원에 제가 내일 방문할 예정이었었는데 이런 자동 문서 작성도 AI가 다 할 수 있고요. 예상하는 대로 보험 심사라든지 뭐 임상 연구라든지 하는 분야에서 AI가 연구자들, 간호사들, 연구 간호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시장에 진입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신약 개발 플랫폼 아까 그 딥마인드가 수상했던 게 알파폴드라고 해서 단백질 구조를 3차원적으로 예측하는 건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컴퓨테이션이 필요한 그런 그 분자 생물학적인 그런 연구를 하겠다고 젠슨한 회장이 뭐 누차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오늘은 미래 유명 기술 컨퍼런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헬스케어에서 가장 유명한 분야는 바로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CBS는 미국의 약국 체인이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 시가총액 15위 업체 정도의 아주 큰 회사이고 카이저는 캘리포니아의 의료를 담당하는 뭐 반민영, 반공공 같은 의료 시스템인데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하는 것들이 이 요양을 넘어서 이제 재택 치료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7년 정도 고령화가 지금 앞서고 있는 나라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2000년도에 장기요양보험 저희들 지금 그 급여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를 내고 계시는데 그 두 번째를 저희가 우리나라가 시작한 게 2008년도입니다. 근데 작년에 일본에서 이 장기요양 시스템을 좀 포기하는 듯한 그런 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의사 수도 좀 줄이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본 사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첫째,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인력을 공급할 수가 없다. 예전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는 더 불가능해졌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도 아마 쓰나미처럼 닥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뭐 미래 유망 사업 뭐 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으실 텐데 그 어르신들이 90대 초반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시니까 이 일본 사회에서 이제 그 가족이 없습니다. 보호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서 일본 도쿄에 지금 가보시면 빈집이 많습니다. 그게 뭐 가격이 낮아서는 절대 아니고요. 이 상속을 받으셔야 될 분들을 연락을 할 수가 없거나 뭐 연락을 하더라도 능력이 안 돼서 체력이 안 돼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왕진을 뭐 그 이용해서 재택 진료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 우리 사회도 뭐 이 지금 뭐 이슈는 상당히 크게 쓰나미처럼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좀 염려 혹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소개드릴 내용은 그 미국에서 이미 좀 많이 진행되고 또 저희 네이버에서 했던 기술들 위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뉘앙스라는 업체는 20여 년 전부터 저희 영상의학과 병리학과에서 많이 쓰던 업체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년 전에 25조를 투자해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요. AI 기술과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합숙을 시켜서 이 실제로 그 의료진들 이제 진료에서 이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년 전 비디오고요. 2022년도에 이제 챗GPT의 얼리 버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5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오픈 AI랑 협업을 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진료의 네 가지 컴포넌트를 그 기술로서 변화를 시켰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지금 음성 기반의 의무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말로 차트를 다 불러오고요. 이 두 번째가 아주 핵심인데요. 지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이 여성 환자분께서 여기 아프다고 손가락으로 지금 그 찍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뭐 라이트 미디얼 니페인이라고 의무 기록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대화 셋이 있으니까 당연히 처방이라든지 또 진단명이라든지 다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3천여 개 병원에서 쓰고 있고요. 한 50만 건 이상의 의무 기록을 작성을 했고 실제 가정의학과나 일반 내과처럼 다양한 질환을 보시는 원장님들께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의사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이직이 많은데요. 이직할 때 이제 그 병원에다 물어보는 거죠. 이 프로그램 사용료가 1년에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되는데 내가 이직하면 이 프로그램 깔아줄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AI 어시스턴트가 이 의료 쪽에 상당히 가깝게 빨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도 3년 전에 저희 고속도로 지나지다 보시면 아까 초기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그린 팩토리라고 옛날 그 본사가 있었고 신관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헬스케어 연구소와 이 사내병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40분의 환자를 보면서 뭐 진료를 좀 마치고 뭐 부랴부랴 넘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제가 하는 일은 AI 기술자분들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세 번째가 방금 보여다 드렸듯이 어떻게 그 네이버 회사 입장에서 IT 업계에서 헬스케어의 그런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맡고 있습니다. 5명의 의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300평 정도에 되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그런 의료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사내 임직원들 한 15,00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20일 날 그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확인 의무, 병원 가면 자꾸 신분증 보자 그러시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저희 같으면 이제 안면 인식 기술로서 안녕 연결해 세계 탑급 클로바의 뭐 이렇게 이제 그 확인을 할 수가 안녕.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들도 합니다. 뭐 금연 프로그램도 하고 수면 프로그램도 하고 최근에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그 체중 관리였어요. 코로나 때 저도 좀 체중이 늘었었는데요. 이런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평균 5kg, 뭐 4kg 정도씩 빼서 대한 비만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2년 연속 우수상도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의료계에 계신 선후배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뭐 잘 나가던 외과 의사가 왜 IT로 뭐가 아쉬워서 이직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힘들었다. 저희 비뇨의학과는 한 10년 동안 전공의가 그 선택을 안 하는 외과계의 좀 기피 부서로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래에 이제 혼자 남아서 이제 환자분들 뭐 진료도 하고 또 기록도 하고 뭐 설명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힘에 부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이직하면 혹시 그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두 가지씩 이제 살살 아까 AT 엔지니어 분들하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었는데요.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뭐 이겁니다. 그 아마 네이버 예약을 써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미용실이나 그 식당을 예약하시면 뭐 문자가 날라와요. 뭐 예약됐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 사내병원을 예약을 하시면은 문자가 날라오는데 문자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였나 하면은 뭐 오늘 같이 제가 독감 뭐 예방 주사를 하면 뭐 언제 맞으셨나요? 뭐 알레르기가 없으셨나요?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쭤보면 제 화면에는 이미 그 한 5분 정도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료 용어로 아까 뉘앙스처럼 변환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변환되는 그 의무 기록을 제가 따로 입력할 필요도 없고 입력이 된 그 기술들을 보면은 저희도 AI 엔진을 이용해서 바로 요 다음 장면인데요. 이 손목이 그 부을 만한 원인들을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뭐 저희 뭐 림파 부종이건 당뇨건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면 저는 그거를 이제 클릭해서 이제 그 바로 진료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세트 메뉴라 그럴까요? 그런 진단 피 검사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약을 바로 처방할 수가 있어서 이 진료가 매우 좀 효율적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변했나 하면은 뭐 예전에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요즘은 오래 기다리는 건 아예 없습니다. 네이버는 딱 1분 전에 오셔서 진료하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오시기 전에 다 알 수 있는 거죠. 3개월 동안 모 병원에서 약을 드셨는데 안 나오셔서 오셨었군요. 오시기 전에 예상되는 질환은 이런 거였었고 뭐 제가 사실은 몇 가지 조금 추가 질문이 지금 있고 이미 뭐 약속 처방이나 이걸 다 입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력 있게 환자분하고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나구노 입장에서도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의료인이지만 병원 가면 다 까먹습니다.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도 못 드리고 또 뒤에 이렇게 뭐 손님 환자분들이 많으면 또 왠지 말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눈으로 읽는 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거꾸로 물어보시죠. 근데 선생님 뭐 이거 궁금하시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잘 되셨나요? 이래서 이 진료가 상당히 풍성하게 돼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의료계로 좀 접점을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뭐 역시 기록입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이제 뭐 언어로 서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마침 회사에 클로버 노트라는 AI 스크라이브가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이런 AI 기술을 이용한 기록을 만들어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EMR 간호 기록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 개발을 해보았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외래 상황에서도 이 환자 기록을 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실에 오시면은 이제 동의하시는 저희 IT 엔지니어들 되게 센시티브 하시거든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만들어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AI가 의료 용어로 다 변환을 해서 요약해서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저희 의료계 조수라고 표현하죠. 의대생이라든지 학생급 이상으로 잘하는 거에서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록을 많이 보는 게 저희가 참 일입니다. 저도 의사로서 이제 진료할 때 환자분들께서 많은 자료를 주시는데 그거를 다 꼼꼼하게 읽어봤다고는 감히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카메라로 이 의무 기록을 찍으면 이 피검사는 피검사끼리 뭐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나뉘어서 표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차트를 이제 뒤적뒤적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은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가 그야말로 생성을 하는 거죠. 뭐 피 검사는 3개월 후에 하세요. CT는 6개월 후에 하세요. 내년도에 건강검진 하실 때는 대장 내시경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서 이런 것들도 저희 의료진들이 상당히 시간을 세이브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KMI라고 우리나라 굴지의 건강검진 센터에서 이미 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음악의 아버지야 누구야라는 솔루션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해운대구에서 좀 꽃을 피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1년도 말에 해운대 당시 구청장님께서 저희 네이버 콜센터에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이버야 좀 이슈가 있다.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이슈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독거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좀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된다. 제대로 계시는지. 그래서 왜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시절에 이 코로나에 걸리실까 봐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이 문을 안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도 잘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야? 그 엔진이 대답을 잘 하니까 이제 그 엔진을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외로움과 고립감이 큽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잘 보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요? 걸음을 잘 못 걸어서 나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집에만 많이 있었어요. 혹시 요새 입맛이 없다거나 하시진 않으세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좀 편안하면 먹는 것도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더 먹기가 싫어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이 부산 해운대구 어르신들이 다 서울 사투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I가 과연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국립언어원에 저희 팔도 사투리 모음 파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민요 채집하듯이 다 가지고 계신 게 있어서 금방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물론 그 대상자들께 동의서도 받고 이제 다 이제 그, 구- 그 지자체에서 생활센터에서 이제 다 해주셨는데 과연 이거를 좀 어떻게 만족을 하실까라는 했는데 좀 예상 외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해운대구에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아니 그 뭐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 뭐 어느 동 사는 아무개인데 그 나한테 전화했던 그 사람 좀 연락처를 달라.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아니 그때 그 AI가 전화한다고 다 서명하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아, 그럴 리가 없다. 근데 그분이 아주 뭐 서울 말투도 쓰고 나긋나긋하고 내 말도 잘 알아듣고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뭐 지금은 한 2년 정도가 넘어가서 전국 지자체 한 60%에서 저희 지금 쓰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호평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실무자들이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이 아마 이 대민 응대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는 딱 있는데 되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뭐 6.25 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옆집 아줌마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다 네네네 그러면서 잘 들어주면서 엑셀표로 딱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식사, 수면, 약 복용, 외출, 해운대구에서 요청했던 거를 했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이 이 업무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의 이슈였고요. 이 환자분들의 이슈에서는 뭐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생성형 AI로 세계 최초의 이 좀 대국민 서비스를 좀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왜 이거를 홍보를 안 했느냐? 당시에는 AI가 좀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챗봇 서비스가 이루다라는 서비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오픈했더니 지금 뭐 딥페이크에서 나온 기술과 다 똑같은데 좀 나쁜 데 쓰는 겁니다. 뭐 음담 패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막 희롱을 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했는데 상당히 좋은 유스 케이스가 있어서 이건 이제 다른 나라에도 저희가 접목을 좀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 그 작년 8월달에 이 세계 세 번째 생성형 AI를 론칭을 했습니다. 처음 했던 게 구글 오픈 AI의 챗GPT였고 두 번째가 구글 바드였고요. 세 번째가 저희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2,000여 개 업체랑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기술을 좀 테스트하고 계시고 한 60여 개 업체랑은 실제 계약까지 맺어서 아까 김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런 기술들을 실제 비즈니스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좀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그 네이버 이메일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 사내형 이메일에 보시면은 좀 이제 퓨처 버전이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키스티에서 뭐 연락이 오면은 자동으로 이거를 요약을 해주는 걸 넘어서 제 캘린더에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뭐 코엑스 10월 31일 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미래 유망 기술 컨퍼런스가 뭐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약 보고도 해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로 다음 기능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답장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 말투를 다 학습을 하고 있어서 이걸 이제 이제 관계자분들께 제대로 이제 답신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챗봇인데요. 아까 AI 기술의 사례로 뭐 배달 플랫폼이라든지 택시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의료계에선 그럼 어떻게 변할 것 같냐. 아마 그 상황별로 시츄에이션별로 AI 에이전트를 각자 쓰고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갈 때 제가 의무 기록이라든지 뭐 예전에 기록해 놨던 거 혹은 뭐 조금 녹취를 했던 게 있으면 AI에 올려서 뭐 제가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야 될 뭐 탑5 질문 이러면 이제 AI가 추천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화면에서 나구노 환자가 들어왔을 때 물어봐야 될 뭐 5가지 질문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꼭 챙겨야 된다 이런 그 프롬프팅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지만 저희 그 헬스케어의 특성상 AI가 AI끼리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휴먼 인터페이스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서로 대화를 하되
AI가 추천해주는 메뉴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역이 있지만 저희 유한주 박사 팀이 네이버 안에서 헬스케어를 리딩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아까 그 하이퍼클로바 X를 이용해서 저희들도 의료계 지식을 좀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AI가 학습하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시험 보는 겁니다. 변호사 시험을 몇 점 받았다, 뭐 뭐를 패스했다. 저희들도 해봤고요. 그래서 의사고시를 봤더니 23년도 의사고시에서 69점을 맞아서 상당히 잘하는구나. 미국 의사고시도 잘 봅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똑똑해지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료 보조라든지 또 만성질환 상담 같은 게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만성질환, 만관제라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하세요. 이런 것들을 AI 기술을 좀 접목해서 조금 더 양질의 진료를 좀 받고 저 의사가 저 병원이 과연 나를 잘 알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의구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기술로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뭐 일기를 분석을 해서 이건 심리 상담 쪽에서 이제 글로 분석하는 건데 왜 그림을 보고 뭐 느낌을 얘기하시면 그걸 해석해주고 그러잖아요. 이 글 자체의 그 뉘앙스를 해석을 해서 이분의 심리 상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이게 결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작은 이 쪼개서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진단명을 입력해서 아까처럼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라서 임상 결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면 판독지에 뭐 이렇게 문구를 초안을 뭐 65세 당뇨 환자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다 의무기로 해서 끌어다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환자 설명에서 쓸 수도 있고 진료 들을 때 이분에 대한 사전의 기록을 다 가지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저희 의료계에서는 아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케어콜 서비스는 뭐 더 쉽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술했던 환자분들이 괜찮으신지 저희 의료진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전화를 뭐 AI의 힘을 좀 빌어서 좀 드리면 뭐 얘기하고 그게 정리된 게 오면 뭐 전화 저희 다른 의료진이 뭐 전화를 콜백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저희들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병실 의료계 이제 주 현장이 병원이니까 병실에서의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응급실이나 뭐 퇴원 안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의료계 입장에서 봤을 땐 다 세트 메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왜냐하면 저희 의료계에서 어떤 좀 난제가 있다면 너무나도 죄송하게도 이 바쁘다는 미명 실제로 바쁘기도 해서 AI처럼 얘기합니다. 병원 가면 그냥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휙 넘어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일들을 좀 차근차근히 설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네이버에 요즘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 이제 원하시는 게 다 이건데요. 허가된 직업만 뭔가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아까 온프레미스라는 단어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클라우드에 올리기가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 컨테이너 박스 USB 키를 좀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과 보안 기술과 뭐 심지어는 그 쿨링 기술 같은 거를 다 탑재해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달라. 뭐 다른 나라들에서 의료 정보가 워낙 민감하니까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혈압약을 좀 다른 나라가 알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니드가 되게 많아서 이미 여러 나라랑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아주 비근한 예로는 삼성전자에 저희가 이 제품을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뭐 히스토리컬리 이제 그냥 그 뉴스 보실 때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뉴스, 스포츠, 연예 넘어가시다 보면 저희 건강이란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뭐 기능 중에 이제 만보기 같은 거가 있어서 오늘 안타깝게도 행사가 끝나는데요. 조만간 또 열릴 예정입니다. 6,000보 이상 걸으시면 저희 추첨해서 포인트도 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달 초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진단명을 몇 개 입력을 하면 좀 추천해 주는 메뉴들을 저희가 좀 바로 이 코엑스에서 세 개 학교에서 오픈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목이 아픈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입력을 하면 이 진단명들 뭐 코로나, 인후염 여러 가지가 나오고 갈 수 있는 과들이 뭐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있으면
이 경우에 이비인후과를 선택하면 뭐 내가 설정한 지역, 내가 원하는 뭐 그런 필터를 이용해서 뭐 예약까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뭐 속도 내지 않고 안전하게 이 의료계에 저희 솔루션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시대 뭐 앞으로도 오늘 얘기 들은 거에 한 10배쯤 얘기를 또 들으실 텐데요. AI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AI 시절에 그러면 어디에 쓸 건가? 특히 여기 계시는 산학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디파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AI한테 뭐를 시킬 것인가? 아까 업체들은 많이 소개 받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을 많이 써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주는 거, 또 요즘 유튜브 보시는데 시간 없으시잖아요. 유튜브를 요약해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3초면 요약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긴 유튜브들을 좀 짧게 그냥 휙 훑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부터도 많이 하시면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뭐 재택 진료라든지 AI가 서비스 산업에 진출한다든지 다양한 기회에서 사업적인 그런 그 좋은 기회를 모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